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1주차가 됐네요. 이제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또 진도가 나갈 건데, 이번에는 이제 진도가 조금 달라요. 기존에 나갔던 진도하고 이번에 나가는 진도하고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먼저 이론 정리하시고, 또 뒤에 이제 중간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해 가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그 이론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이론이 문제화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거의 이제 지금 2시간 반 하시는 분들은 이번 과정이 34회 시험용으로 이론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요? 벌써 이론 정리 총정리예요? 네, 벌써예요. 시험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 과정을 같이 가니까 뭐 진도를 따라오실 때 약간 벅찰 수도 있어요. 약간 벅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되셨는데 종합 정리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거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가는데요. 이거 범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다시 들을래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가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참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나간 걸 진도를 따라오시려고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테마 1번만 강의가 나가요. 테마 1번.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요. 이제 중간에 더 이상 이제 할 이야기 없어요. 이제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도 나갈 때마다 이 하나하나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 마무리를 정확히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이 이제 조세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조세라는 세금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세금. 그럼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라고,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실제 시험 이거예요. 이 세금의 종류가 국세냐 지방세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세금이 국세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지.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 돼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국세에는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주어지지 않고 그냥 소득세라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세라는 게 소득세 속에 이 속에가 3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 둘,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예요. 이제 큰 소득세 속에 그 속에 조그맣게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중에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고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또 부가가치세, 이것도 국세예요. 부가가치세도 국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볼게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국세예요. 자, 느낌은 농어촌 그러면 농촌이니까 지방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방이 느껴지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가 돼요. 작년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작년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는 요 부가가치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요걸 물어봤어요. 32회 시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봤어요. 31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물어봤어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요것만 익히면 돼요. 지금 익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익혀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요 정도만 해도. 자, 이 정도,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 중에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자동차세, 요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도 요것도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지방이라 들어간 거 있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앞에가 지방자 들어간 건 다 지방세예요. 지방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지방자 들어간 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방 그러면 이건 지방세. 자,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보셨죠? 어느 정도 봤죠? 그럼 이제 봤으면 이제 한번 진짜로 얼마나 집중했는가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연습 한 번만 하면 다 돼요. 자, 요 내용 가지고 이게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연습만 한번 하시면 지금 익혔던 게 내가 지금 잘 익혔나? 이게 잘못 익혔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됐어 이제. 그럼 여기다 자동차세 붙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자동차세는 지방세. 자, 됐어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이것만 계속 읽는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보고 스스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연습해서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국세하고 지방세인지.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혹시 몰라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주세하고 담배 소비세를 구별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국가가 좀 우리 국민들을 열받게 하면 집에서 술을 드시면 그게 국가로 세금이 들어가요. 국가가 열받게 하면 그냥 술만 막 드시면 돼요. 그럼 국가한테 돈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이 열받게 하면 담배를 많이 피시면 돼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예요. 다 간단해요. 그래서 정부가 열받게 하면 뭘 드시라겠는가? 술 먹고. 술 먹으면 그건 국가로 돈 들어가고. 지방이 열받게 하면 담배 피면 담배 소비세는 지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요. 국가가 너무 미워. 그럼 국가가 너무 미우면 술을 먹어버려야 되는가? 담배만 피워버려야 되는가? 아니 국가가 너무 미우면 국가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안 줘버려야 되는가? 안 줘버려야죠. 열받게 하면 무조건 담배만 피워버려요. 그러면 지방으로만 막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근데 지방이 너무 얄미워. 그럼 지방은 돈 주기 싫어. 그러면 절대 담배는 피면 안 돼. 담배를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지방에 들어가는 세금이고 주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들이에요. 자, 다 됐어요. 자, 국세하고 지방세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지방세 중에 우리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 익히지 마시고 크게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자,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그랬는가?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이거 이미 특광도라고 이미 명칭을 익혀버렸어요. 익혔으면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이미 익혔네요. 그럼 일일이 이걸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인데요. 저를 위해서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거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예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가져가는 세금이고 도지사가 가져가는 세금이고 구청장은 안 가져가고 시군장 안 가져가.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중간 단계 생략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결론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취득세, 과세권자 그러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지사와 구청장입니다.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표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핵심 표를 봐보세요. 취득세 과세권자에서 누구라고 돼 있는가?
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그대로 그냥 익혀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요 그림을 요게 이제 책에 있으니까 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숙달시키네요. 국세, 지방세를 다시 비교해 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계속 익혀야 돼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과세권자로 가보죠.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광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이제 익히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익혔어요. 여기까지 익혔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납세지를 잡는 거예요. 이제 세금 내는 장소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틀을 잡아야 이걸 잡아야만이 문제침은 두 줄에서 세 줄을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몇 줄 안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기껏 해봤자 기산 문제 빼고 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기껏 해봤자 69줄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그 중에서 세 줄이 납세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세 줄이. 작년에는 세 줄이 납세지가 세 줄이 나왔는데 등록면허세에서 두 줄,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줄, 이렇게 세 줄이 나왔어요. 언제나 세 줄 나오거든요. 그럼 세 줄 빼면 이제 96줄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면 돼요. 축소시켜보면 아 이거 했네? 그럼 여기 잡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건 납세지는 다 맞췄네? 그러고 넘어가면 돼 이제. 그럼 납세지는 지방세들의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세들의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 물건의 이름이 뭔가? 방금 뭘 취득했다 했는가? 부동산. 그럼 그 물건이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어디라는 이야기인가? 그 물건이 지금 뭘 하겠는가? 부동산.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가? 부동산 소재지. 너 그 부동산에다 제가 등록을 하려고 그래. 그 부동산에다 등록을 하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면 되겠는가? 그 부동산 소재지.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안 쓰죠. 재산세에서는 부동산 대신에 이름을 뭘로 나눠서 쓰고 있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 소재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재지. 그 물건만 갖다 붙이면 돼요. 또 국세는 주소지가 원칙인데 만약에 주소가 없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해라 그랬는가?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자, 거소지로 가겠습니다.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자, 해결 끝났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다.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다. 비거주자면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비거주자라면 여기 없으니까 대신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 장소? 사업장 소재지.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거 계속 이렇게 숙달시켜야 돼요. 이걸 납세지를 자꾸 숙달시켜야 돼요. 납세지는 해년마다 세 줄 나오니까 무조건 딱 세 줄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니까 세 줄을 맞추려면 하시고 틀리고 싶으면 안 하시면 돼요. 이제 분명히 나온다고 알려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말할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안 하신 분만 이제 본인만 알아서 이제 손해가 돼요. 이제부터는. 2시간 반은 줄여야 되니까 진짜로 나오는 것만 정확히 딱 요거는 요렇게 나와요. 요건 요렇게 나와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싹 해결 끝냈어요. 이제. 자, 두 번째.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랬네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시험 질문이 총 몇 줄이 나오냐면 총 5줄이 나와요. 앞에서 3줄, 5줄 하니까 총 8줄 끝나버렸네. 이제 기껏 해봤자 60줄만 공부하면 되네. 진짜 쉽네. 진짜 쉬워요. 할 것 없어요 진짜. 그럼 조세는 금전급부라고 했으니까 원래 세금은 물건 갖다 내라는 이야기인가 돈 갖다 내라는 이야기인가? 돈 갖다 내라. 근데 돈 없으니까 물건을 내는데 우리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중에 오롯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자, 재산세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만 되는데 이제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재산세만 되는데 그 재산세만 되는데 여기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는 거 요거를 강조하세요. 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겠습니다. 가로에 들어있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납이란 물납을 물건으로 내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세금들 다시 볼게요.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가 배우는 요 5개만 배워요. 우리는. 그럼 5개 중에서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럼 이 5개 세금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세요.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그럼 작년 시험 너무 단순한 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 되죠. 자,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돼. 그러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에 2,000이라고 딱 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2회 시험. 32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물납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32회 여기 33회.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물납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됐죠? 끝났죠?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해결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물납은 이제 조금 이제 보려. 다음 주에 돼요. 이거 안 봐도 돼요. 뒤에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이것만 보고도 익힐 수 있으면 이것만 보고 익히시고 도저히 나는 이걸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교재 페이지수로 오세요. 해결 방법이 없으시면 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을 골라라. 그럼 이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자, 재산세라고 돼 있는 세금이 딱 하나 있죠. 하나. 분할납부 되든지 말든지 물납이 되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네. 그럼 네 1번 하나가 답이네. 4번이 답이네.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걸. 이걸 시험이라고 7번이나 냈어요. 요거를 작년에도 이걸 시험에 냈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작년 시험은 여기 그 전년도 시험은 여기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짝 바꿔치기만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야, 출제위원들 진짜 성의 없이 문제 내네. 이렇게 성의 없이 내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되죠. 되죠. 이렇게 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합격하는 거죠. 너무 성의 있게 내버리면 우리 문제 못 풀어요. 진짜 못 풀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줘야 돼. 예? 그럼 이제 여기 물납을 이제 찾았어. 그럼 이제 분할납부로 이제 가볼게요. 자, 분할납부는 교재 이제 제일 밑에 14페이지 표를 봐보세요. 자, 분할납부 그러면 누구는 된다 하고 동그라미 쳐졌는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납에서는 해년마다 지문이 한 줄이 나오든지 한 문제가 나오든지 물납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분할납부는 각각의 세금마다 모두 출제가 돼요. 해년마다 모두 출제가 돼요. 모두 출제되는데 여기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 군데에서 분할납부가 되는데 여기서 분할납부 지문이 한 4줄에서 5줄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네요. 재산세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좀 살려내야 돼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는가? 그래요. 250이에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50을 초과하고 몇 개월 동안 가능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뭔가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해보세요. 얼마 초과되면? 250.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자,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6개월. 여기는 6개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1,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하실 때 틀려도 좋으니까 겁먹지 말고 하세요. 이걸 겁을 내시면 절대 못해요. 틀려도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습이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빨리 깨우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 다 알아요. 저 아니까 저 진짜 잘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 제가 나름대로 막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받아 정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수업 시간에 그냥 자꾸 익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데 예정 신고 때는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은 1,500만 원, 1,500만 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1,500만 원이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가능하다? 그렇죠. 1,000만 원 넘었으니까. 또 그 전년도 32회 시험 1,600만 원이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전년도 3,600만 원이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또 그 전년도 2,000만 원이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아주 성의 있게 냈는가, 성의 없이 냈는가? 성의 없이 냈죠. 맨날 똑같은 지문에 숫자만 바꿔치겠네요. 그런데 그걸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줘요. 작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냈냐? 종합부동산세를 200만 원인 경우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안 된다? 250이 안 됐잖아. 그럼 이것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래가지고 문제 못 풀면서 세법이 어려워요 그래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것만 익히면 되는데 여기만 익히면 5줄을 맞추는데 이것만 익히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끝. 자 됐어 이제. 자 이제 물납하고 분할납부를 잡았네. 여기까지 딱 잡아냈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둘 다 가능한 거 찾아봐라. 자, 둘 다 가능한 거 찾아봐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물납이 가능한 게 있고 분할납부를 약자로 분납이라고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이 소득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갑자기 뒤집어질 뻔했어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소득세 물납 안 된다고요. 안 돼. 예? 네, 이게 영상이 잡히면 또 저 나중에 또 뭐 댓글 달아와요. 선생님이 또 그 성격 또 나오네요. 그러고 예? 이제 물납은 종합소득세 안 돼요. 그런데 분할납부는 돼요. 분할납부를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무조건 물납은 누구만 하고 딱 고정을 시키라겠는가? 재산세만. 이렇게 재산세만 물납이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된다. 분할납부 된다. 취득세 물납 안 된다. 분할납부 안 된다. 재산세 물납 된다. 분할납부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물납 안 된다. 분할납부 원칙 안 된다. 원칙 안 돼요. 원칙 안 돼요. 이게요. 그러면 양쪽 다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다. 자 됐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물납과 분할납부를 해년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맞춰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물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문제예요. 요건 이해가 안 되면 요 페이지수에 가서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물납은 누구만 된다? 재산세. 됐죠? 재산세만 되는데 재산세 얼마가 넘은 세금만 되고 250만 여기는 1,000만 원. 물납은 1,000만 원. 분할납부는 250.
대신에 여기서 1,000만 원 속에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납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있는 재산만 가능하다 그랬는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할 안에. 그럼 이제 볼게요. 서울특별시, 이 사람이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럼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강남구의 세금을 가지고 물납을 하고 싶은가요? 성남시의 부동산 세금을 물납하고 싶은가요? 성남시에 있는 그 고지서, 1,000만 원이 넘는 고지서에 대해서 물납을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남시니까 관할이 어디라는 이야기인가? 성남시라는 이야기인가? 경기도라는 이야기인가? 성남시가 관할이다, 경기도가 관할이다. 왜 성남시다? 재산세는? 그렇죠. 그래서 시군구를 익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못 익히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구. 그러면 여기서 시군구 그랬으니까 성남시 그랬죠. 성남시니까 어디에 있는 재산만 물납으로 받아주겠다. 그렇죠. 성남시 안에 있는 무엇만 가지고 해주겠다. 부동산만. 부동산 요것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시험 문제 낼 때 바로 이 지문을 낼 거란 이야기예요. 올해는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물납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관할에 관계없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면 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거 틀렸어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국내 소재 부동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관할을 확실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관할에 관계없는 부동산이 물납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에 관계없는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올 것 같다고요. 진짜로 나온 게 아니라 시험지 본 것이 아니니까 진짜로 그렇게 내면 출제위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물납 허가 신청은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내가 정부에게 이렇게 줬어. 내가 이 물건을 정부에게 주면 나는 세금을 납부한 걸로 본다, 납부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죠. 납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답으로 내지 않아요. 이건 답으로 5줄을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3번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4번은 그럼 물납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납을 하는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가? 내가 신청해야 돼. 그럼 신청을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10일 전까지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이유는 정부한테 내가 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 허가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먼저 납부 기한 마감 전에 한다는 이야기를 마감 전에 내가 나 이거 물건 내고 싶어 그러면 정부한테 물어봐가지고 너 허가할래? 안 할래? 물어본다는 이야기인가?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인가?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10일 전까지 내가 물납을 신청하면 정부는 그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 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는 물납 신청을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을 받고 나서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5일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5일 이내 해주면 돼요. 신청 받고 5일 안에만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면 돼요. 그러면 허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줄 수도 있겠는가? 그렇죠. 자, 불허가 통지를 할 수도 있어요.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허가 통지하면 나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허가 통지를 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재신청이 가능한데 재신청은 불허가 통지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봐요.
안 보고도 그냥 무식 중에 10일이라고 턱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 놓으신 분이라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툭툭 튀어나와요. 시험 볼 때 공부도 안 했는데요. 시험 보니까 문제를 맞추던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딱 봤더니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틀렸네요. 허용되는데 허용 안 된다고 해서 틀렸네요. 이걸 그때는 답으로 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걸 답으로 안 내요. 이걸 답으로 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런 거예요.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는 신청해줘라. 10일 전. 10일 전까지는 신청해줘라.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줘라.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오늘 마감날인데 마감날까지 신청하면 정부가 뭐 허가하겠는 허가 여부 뭐 통지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못 하겠죠. 그러니까 물납은 무조건 마감 며칠 전까지는 신청해줘라. 10일. 그럼 신청 받으면 며칠 안에 받을지 말지 통보해줘라. 5일. 그런데 나 안 받아. 그러면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해라. 10일. 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자,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물납 재산을 평가를 하는데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내가 정부에게 넘길 것인가? 그러면 이 물납 재산의 평가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넘기고 그래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이때는 그 시가로 평가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6월 1일. 이걸 최근에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 그럼 물납 다 잡아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물납을 완전히 싹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건데 재산세 가면 요런 지문이 지금 앞에 물납을 잡으면서 한꺼번에 싹 잡아버리셔야 돼. 재산세까지. 이렇게 해놔야 물납이 완벽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납하고 분할납부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인세와 물세로 가보죠. 이제 15페이지로 가네요.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인세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중심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합산하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니까 합치면 합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물려야 된가 조금 물려야 된가? 많이. 그러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면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세율을 하죠. 그래서 그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잡아야 돼요. 인세이면 합산과세고 누진세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에 누진세율을 원칙으로 하는데 모두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모두는 아니란 이야기인가?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 아니란 말이 뭐라고 써놨는가? 그래요. 주로.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지 모두 초과 누진세율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인세라고 해서 사람 중심의 인세라고 해서 합산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누진세율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세는 합산과세고 주로 누진세율이지 모두 누진세율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인세에는 어떤 게 있어요? 물어봤더니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네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네요. 또 재산세 중에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총 몇 개가 있다 그랬는가? 5개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첫 번째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다 해결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이제 물세로 가봐요.
물세는 그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세는 개별 과세이고, 물세는 물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비례세율인데 주로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물세이고 개별 과세라고 해서 모두 비례세율이란 이야기인가요? 모두는 아니란 이야기인가?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 비례세율이 아니라 주로 비례세율이지 모두 비례세율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중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재산세가 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물세이고 개별과세니까 취득세는 뭐 할 때마다 세금 물려라 그랬던가? 그래요. 취득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득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마다. 만약에 제가 건물이나 주택을 여러 개 건물이나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만약에 제가 주택을 강남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2개의 집을 합쳐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뭐 별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요 틀을 가지고 인세와 물세에서 해년마다 지문이 3줄이 출제되네요. 지금 첫 시간에서 30분 강의했는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총 10줄이 넘었네요. 69줄 중에서 10줄이 넘었어요. 그럼 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끝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총론 끝내버리면. 자, 여기서 이제 다 해결했어.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보네요. 자, 취득세는 인세와 물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물세.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아예 그냥 자신 있게 한 게 나. 틀려도 자신 있게 한 게 낫지. 그냥 틀리면 어떻게 할까? 틀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진짜 내년에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려도 자신 있게 그냥 밀어붙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종합부동산세, 인세, 사람융시, 양도소득세, 인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요. 재산세는 누구만 인세로 간다 그랬는가?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로 갑니다. 자, 이제 해결했네요. 그러면 인세의 특징은 인세는 합산과세와 개별과세 중에 어디로 연결되는가? 합산.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 그럼 취득세는 물세니까 무슨 과세로 연결되는가? 개별과세. 그럼 취득할 때마다 세금 물려야 되겠죠. 등록면허세 물세니까 개별과세. 등록할 때마다 세금 물리네요. 이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는 무슨 과세? 토지는 합산과세. 그러면 토지는 합산과세니까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다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고 한 장짜리 고지서로 만드네요.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고지서로 개별과세네요. 토지 이외는 개별과세로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부동산이라고 칭한다 그랬는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만. 자, 토지는 맞았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 중에 토지는 맞았어요.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 지금은 웃고 즐기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 웃음이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진짜 시험 끝나고 나면 저 웃음이 안 나와요. 저거는 내가 또 1년을 고생해야 되나 그러면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익히는 게 좋아요. 지금 차근차근 익혀가시는 게. 자, 토지와 주택이요. 왜 이걸 이야기해 드렸냐면 토지와 주택은 인세니까 그 사람이 가진 토지와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모두 뭐해서 합쳐서 두 개를 더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의 고지서로. 요게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종부세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 2문제가 났는데 그 2문제 중에 요 한 줄이 한 문제 정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총론에서 이런 게. 그래서 총론에서 문제가 안 나왔다 하는데 아니라 총론 문제가 작년에 총 8문제가 나왔어요. 엄청나요, 그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택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어요. 주택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한 장. 자, 그럼 한 장으로 나올 때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구분해서 한 장으로 만들겠는가요? 아니면 그냥 구분하지 않고 한 장으로 만들겠는가요? 상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낫겠는가요? 구분 안 하는 게 낫겠는가요? 그렇죠. 구분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 얼마고 주택에 대한 세금 얼마인데 총 얼마 내세요.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된가 안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그런데 작년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오답이었어요. 단순하게 된 거야. 아주 단순하게 된데 아주 어렵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인세. 그 사람이 벌어들인 양도소득은 1년치를 묶어서 합산 관세. 그럼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뭐 하여? 합산하여. 1년치를 합쳐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이번 연도에 소득은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면 되겠는가? 5월 달.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1년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걸 시험이라고 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만 알아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세하고 물세 흐름을 잡으면 전체 세금의 흐름이 다 보이게 돼요. 이게 다 보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독립세는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독립세는 아예 안 보셔도 되고 부가세만 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있어요. 이제 16페이지. 부가세는 이제 본래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이 본래 세금에 어떤 게 따라붙은가 이것만 알면 돼요. 따라다니는 세금의 종류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라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어떤 세금이 붙어가는가만 기억하면 돼요. 퍼센트까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퍼센트 안 봐도 돼요.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퍼센트는. 그래서 취득세 누가 따라가는가, 등록면허세 누구, 재산세, 종부세 어떤 세금이 따라붙는가만 익혀주시면 돼요. 이게 따라붙는가를 익혀놓으시면 퍼센트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퍼센트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만 10%가 붙어. 취득세, 농특세만 10%가 붙고 나머지는 몽땅 20%가 붙어요. 이 부과되는 세금들은 모두 20%가 붙는데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가 붙는다? 10%. 자, 이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보네요. 엉터리로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 부과한다? 아니, 취득세,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몽땅 몇 프로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특세는 몇 프로고? 그래요, 20%. 취득세, 농특세만 10%라니까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몽땅 20%라니까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말고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10%. 나머지 물어보면 무조건 20%. 끝. 자, 취득세, 농특세만 10%. 나머지는 무조건 20%.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는 몇 프로고? 20%. 취득세, 농특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그럼 무조건 다 20%. 취득세, 농특세 너만 10%, 나머지는 20% 끝. 자, 그러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 지금 여기에 무슨 세금이 따라붙는가가 중요한 거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퍼센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세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용어 정리로 가보죠. 17페이지에. 이제 용어 정리에서는 제일 먼저 표준세율이라는 걸 표준. 자, 표준. 여기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준은 변한다, 움직인다, 변한다, 움직인다. 그럼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너 세율 이만큼 해? 이 세금으로 징수해? 이걸로 징수해 그랬더니 우리 지역은 싫은데요. 왜 그랬더니 우리는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더 받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은요 세금이 넘치니까 조금 적게 받고 싶은데요. 그럼 네 맘대로 해.
표준이란 이야기는 정부가 정해진 세율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따라가는 세율이 표준세율인가? 안 따라가는 게 표준세율인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따라가는 세율은 뭐예요? 그럼 몰라도 돼요. 굳이 알고 싶으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알려주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세율은 그냥 표준이다. 그러면 나는 고정이란 이야기인가? 변한다는 이야기인가? 변한다. 그것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변한다.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만큼 변하냐? 이걸 내는 거예요. 취득세 몇 프로만큼 변한다?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시험 문제로 이걸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밑에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각각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돼요. 아,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구나. 그런데 특이하게 재산세만 뭔 말을 이상한 말을 써놨네요. 재산세는 한 번 가감했으면 그 해만 가감한다. 내년에도 가감한다. 그 해만.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가감률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0%만큼 세금을 더 받았어. 그럼 내년에도 더 받는다. 올해만 더 받는다. 올해만 더 받는다. 그걸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 3년간 더 받는다. 5년간 더 받는다. 2년간 더 받는다. 막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참 그 옛날 낸 문제를 가지고 살짝 바꿔서 연도만 바꿔치기 해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내면 양가로 2번 여기를 답으로 낼 거예요.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요, 올해 양가로 2번을 답으로 낸다는 게 작년 기출 문제에서 보여요. 자, 기출문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3년 전의 기출문제는 특별징수의 정의를 시험에 냈어요. 그럼 제일 밑에 이제 특별징수를 먼저 봐드릴게요. 특별징수의 정의를, 특별징수라는 걸 3년 전에 시험 문제를 냈어요. 특별징수는 가장 밑에 끝에 가보세요. 특별징수는 국세의 무슨 징수하고 유사하다. 원천징수와 유사합니다. 특별징수와 원천징수가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특별징수라는 것은 돈 주고 세금을 띈다. 돈 주기 전에 세금부터 띈다. 세금부터 띈다. 먼저 세금부터 띄어버린다. 그럼 세금부터 띄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받기 편하다, 불편하다? 엄청 편하다. 그래서 특별징수란 용어가 난 편하다. 그래 편하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특별징수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 하여금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걸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이걸 그때 시험에서는 특별징수를 오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작년에는 뭘 냈냐면 특별징수 의무자를 시험에서 냈어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아는가. 특별징수를 한번 냈으며 그 다음에 특별징수 의무자를 시험에서 냈어요.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한번 구경해보죠. 여기서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복권에 당첨이 됐다 봐요. 제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은행에 가서 복권 당첨을 수령하러 갔어요. 수령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나한테 돈을 내주는가요? 세금 안 떼고 돈을 내주는가? 세금 떼고 나머지만 내주죠. 세금 떼고 나머지만 줘요. 그러면 세금을 떼는 당사자를 우리 누구라 하는가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 사람을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인가요? 은행이란 이야기인가? 자, 다시요.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세금을 떼었는가요? 은행이 세금을 떼었는가요? 은행이 세금을 떼었죠. 은행이 세금을 떼었어요. 세금 띈 당사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요 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작년에 시험에서 출제한 거예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 사람이에요. 원천징수하고 무슨 징수하고가 유사하다.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가 같다겠잖아요. 그래서요, 특별징수가 같으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이게 은행이란 이야기예요. 은행. 자, 은행. 그럼 은행은 자기가 당첨을 받았는가요? 다른 사람이 당첨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이 당첨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회수해 갈 때, 돈을 수령해 갈 때 은행이 그 사람 세금을 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금을 먼저 띄어가지고 은행이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내고 은행이 받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가?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요. 내 것만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하고 내 것과 남의 것까지 모두 내주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에 속한다, 납세 의무자에 속한다? 납세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세금을 10억을 내야 돼. 그런데 은행에서 잘못 띄어가지고 10억을 떼야 되는데 9억밖에 안 띄었어. 자, 은행에서 진짜로 10억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9억만 받아서 전달했어. 그러면 은행은 잘못 전달을 하긴 했죠. 그런데 뛸 때 10억을 자기가 띄었는가? 진짜로 9억만 띄었는가? 9억만 띄었죠. 9억을 띄어서 9억을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정부는 야, 너 왜 10억을 띄어야 되는데 왜 네가 9억밖에 안 띄었어? 너 1억 내놔. 이럴 수 있는 거 없는가? 자, 은행은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내고 있다.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주고 있다.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주고 있으니까 은행은 자기는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 사람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부에게 전달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9억을 받아서 9억을 전달하면 정부는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뭔 말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전달했더라도 잘못 띄어서 적게 전달했더라도 나에게는 벌,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작년에 가산세 물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걸 여기서 네가 원천징수 잘못해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전달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올해는 이제 그거 안 내. 그러면 뭘 내냐면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다, 납세자다. 요걸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걸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찾아요. 자,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자기 걸 낸다, 남의 걸 낸다. 자기 거.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이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익히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틀려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지금 이거. 특별 징수 의무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니까 납세 의무자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너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납세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 것만 내가 내는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갖다 내는가? 모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갖다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납세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 사람도 지는 자를 포함한다. 여기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차라리 그냥 포함한다. 납세자를 시험에 낸다고 하지 왜 납세 의무자 낸다고 그러신가요? 그래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납세자는 이미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납세자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 납세 의무자만 답으로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험 문제 나올 것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마무리 해보네요.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둘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걸 내고 있다, 남의 걸 내고 있다. 남의 걸 내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에는 안 들어가고 납세자에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끝.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6번 제2차 납세 의무자로 가네요. 이제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제2차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면 2차로 넘어오는가요? 못 냈으니까 2차로 넘어오겠는가? 못 냈으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두 번째로 내야 될 사람이 2차예요. 그럼 2차는 앞 사람을 뭐 하여 그래야 된가?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우리 글로 바꾸면 가름하여. 그래서 가름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돼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나오면 무조건 가름하여 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가름하여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제 7번은 연대 납세의무자네요. 연대 납세의무자. 그러면 연대 납세의무자는, 자, 연대라는 말은, 여기서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연대는 동일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는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에서 문제 지문만 나오면 무조건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연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 책임이라 합니다. 동일한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연대 납세의무자에서는 지문이 총 3줄이 출제됐어요. 그럼 올해는 연대 책임에서 나와봤자 한 줄 나와요. 나와봤자 한 줄 나오는데 이 말 해드리면 조금 불안해하실 건데 올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조세 총론에서 한 번도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이쪽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에서 문제 최종 정리할 때 그때 문제 한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제만 알면 그때 가서 그것만 딱 알면 제2차 납세의무자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 건데 지금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본 개념만 잡으세요. 제2차 그러면 가름하여, 연대 그러면 동일한, 이 정도만. 그럼 이제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동일한 납세의무자,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각자에게 따로따로 고지서를 보내라. 동일한 고지서를 보내라. 연대라고 하면 무슨 글자만 나오면 된다. 자, 그러면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낸다. 동일한 걸 보낸다. 똑같은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동일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요걸 작년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고지서를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다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보내라는 야인가 나눠서 보내라는 야인가? 똑같이 100만 원짜리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짜리 보내가지고 똑같이 세금을 내란 야인가? 그중에 하나만 내란 야인가? 하나만. 그중에 하나만 내시면 돼요. 하나만 내면 나머지 세금은 나머지는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되는 거. 이런 게 연대 책임이란 이야기예요. 연대는 이 정도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으로 가보죠. 보증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제가 세금을 지금 내려고 그래. 그런데 돈이 없네. 그런데 세금을 제가 정부 세무서에 가서 나 도저히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한 5개월만 좀 연기해 주라. 내가 5개월 뒤에 꼭 세금 낼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믿는데요? 지금도 돈이 없는데 5개월 뒤에 어디서 돈 생겨서 내가 사장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지 알고 내가 뭘 믿고 사장님을 연기시켜 주냐고. 세금 납부 연기를 해주냐고. 안 됩니다. 아니 제발 제가 이 5개월이면 된다. 5개월만 나한테 좀 연기 좀 해주면 내가 분명히 5개월 뒤에 갖다 낸다고. 그럼 알았어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대신해서 보증인 한 명 세우세요. 자, 사장님이 세금 안 내면 그분한테 받을 거니까 보증인 세우세요. 자, 보증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 대신 신고를 해주고 있는가요? 납부를 해주고 있는가? 그렇죠. 납부만. 신고 아니에요. 납부만. 당신이 세금을 못 내면 우리는 보증인에게 대신 받겠다. 그래서 받는 것만요. 받는 것만. 보증이면 돈만 내주는 거지 신고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 잘 보셔야 돼요. 보증인은 신고에 대한 보증이 아닌 납부에 대한 보증만을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내네요. 어떻게 내냐면 신고한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내요. 신고한 납부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뭔만을 보증하더란 야인가? 그렇죠.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부가라는 단어와 징수라는 단어를 익혀보죠. 자, 부가한다. 부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가라는 말은 부담시킨다 이 말이에요. 부가했다 이 말은 부담하게 했다, 부담시켰다 이거예요. 부가는 부담시켰다. 자, 징수. 세금을 징수할 거예요. 세금을 걷어갈 거예요. 징수는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거두어들이는 걸 징수. 부담시키는 걸 부가. 자, 부가는 부담시키는 거. 징수는 걷어들이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나왔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신고납부. 자,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뭐가 신고납부냐면 본인이, 자, 납세문자, 내가 본인이 그 사람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직접, 과세표준과 세금을 내가 직접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그럼 신고납부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는 걸 신고납부를 한다는 얘기인가? 내가, 본인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걸 신고납부. 자, 그럼 이제 보통징수로 오른쪽 가보세요. 보통징수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 붙어 있는가?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세무공무원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는 어떤 방식이 특별징수였는가? 원천징수. 자, 그러면 특별징수는 세금 받기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그래서 특별징수는 편의상.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 양쪽으로 뒤집어 놔버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 특별징수는 편의상. 그런데 중간에가 편의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앞에다 보통징수라고 써놓으면 요즘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네. 자, 여기까지 다 했어 이제. 그럼 이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는 자,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이 책에 있는 거고 19페이지에 핵심에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여기에서 요 지문에서 해년마다 시험 지문이 총 5줄이 나와. 여기에서. 그럼 이제 첫 시간에 한 것만 해서 총 20줄이 나와. 69줄 중에서 20줄 해버렸네. 이제 몇 줄 안 해도 되네. 지금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정리해서 총론에서 완벽하게 딱 잡아버리면 뒤에 가면 갈수록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복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5줄 또는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쉬었다 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19페이지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네요.